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변경사항과 그 다음에 2024 윈터스쿨과 재수종합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의학과 전형 방식에서 우리가 올해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YG, 동국대학교 경주가 이름을 바꿨죠. 동국대학교 YG의 전형 방식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YG는 2023학년도까지는 필답고사 40%에 SAT 점수 40%, 그 다음에 면접 20%를 반영하는 전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SAT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들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응시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또 SAT 공부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실제 동국대학교가 코로나 시기에는 SAT 점수를 반영했다가 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형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서류 70%에 면접 30% 전형으로 전형의 방식이 바뀌어요. 그럼 바뀌게 되어지면 어떤 특징을 보이시냐? 첫 번째는 SAT 성적은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게 2023학년도였다면 2024학년도에는 SAT 성적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물론 이렇게 이제 동국대학교 YG 의예과 같은 경우에 SAT라고 하는 표준학력 지표의 중요성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는 것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T 점수를 필수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SAT 성적은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면접의 방식이 2023학년도에는 필답고사,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과 화학의 필답고사를 보았기 때문에 전년도의 면접은 대부분 인적성 중심의 면접이었다라고 한다면 2024학년도에는 필답고사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면접이 지성면접,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지성의 면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점은 동국대학교 YG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나 수학, 영어, 과학탐구 한 과목을 포함하여 3개 과목 등급합이 4예요. 3개 영역 등급합이 4 정도 된다면 동국대학교 YG 대학의 기준을 관점에서 봤었을 때 3, 4 정도의 수능 체제는 사실 되게 높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국대학교 YG가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을 때 수능 체제의 미충족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에서 3, 4 정도의 수능 체제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동국대학교 YG의 서류평가 전형, 면접고사 전형 이런 평가 요소들보다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보다 고등학교 졸업자, 흔히 말하면 재수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경쟁률은 전년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설령 SAT 성적이 없거나 아니면 서류평가에 해당되는 GPA 성적이 안 좋다 또는 면접이 조금 안 좋다 라고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 체제의 체주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원한 학생들이 20명이다. 20명이라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이 제가 볼 때는 2~3명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을지대학교가 영어 20% 플러스 면접 80%였었는데 영어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전형의 방식이 서류 20% 면접 80%를 반영한다 라고 하면 이 서류라고 하는 거에는 공인어학 성적뿐만 아니라 SAT 성적이라든가 IB 성적이라든가 뭐 AP 성적이라든 이런 전반적인 서류평가의 영역들이 다 반영이 되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류평가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공인어학 성적뿐만 아니라 SAT나 AP나 뭐 IB 디플로마 등등과 같은 서류평가의 반영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대학들이 가장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나 연세대 미래 가천대 카톨릭 관동대, 중앙대 순천향대 을지대 동국대 경주가 다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이나 화학 지필고사를 보던 학교가 동국대학교 YG가 보시는 것처럼 서류 면접 전형으로 빠지게 되어지면서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 화학의 지필고사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아주대학교는 영어와 수학의 지필고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는 공인어학 성적이 들어가면서 심층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때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들만을 대부분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또는 SAT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 이것도 있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들을 반영하다 보면은 결국 재수 비율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교육을 좀 조장하는 요소들을 좀 막고 재수 비율을 줄이자라고 하는 요소들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들만을 대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재수가 좀 어려워요, 특례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에 작년도에 원서를 썼다가 불합격하셨던 분들, 올해 만약에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야,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이 반영이 안 되니까 사실상 재수가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하더라도 지원 대학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작년에 원서를 썼었던 과정에서 틀림없이 잘못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불필요하게 상향 지원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6개의 원서 지원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잘 정리하지 못했다든가 두 번째는 대학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를 잘못 썼다든가 물론 2024학년도부터는 대부분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지만 12년 특례인 경우에서 서울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과 외국인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에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 확정이 발표되어지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자기소개서는 근본적으로 2024학년도부터는 폐지하는 쪽으로 되어져 있어요. 작년도에 썼었던 자기소개서라든가 작년에 썼었던 기타 증빙, 목록표와 같은 서류, 다시 말하면 작년에 제출했던 서류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합불의 결과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는 지원 대학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전략적으로 잘 원서를 쓴 건지 6개의 원서 지원을 잘 정리한 건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합격 가능성에 맞춰서 원서 지원을 잘 했는지에 대한 대학과 학과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필고사 전형이죠. 지필고사는 뭐냐면 졸업연도가 좀 오래돼도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3년이 됐는데요. 또는 5년이 됐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등학교 졸업연도가 올해가 되어지면 사실은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써서 합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학력지표의 유효기간은 보통 2년 정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3년이 됐다, 4년이 됐다.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다,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대학을 가겠다 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취득한 여러 가지 학업적 역량들이 졸업한 지 3년, 4년이 되고 난 상태에 그대로 머릿속에 있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 소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졸업연도가 오래되어지면 중요한 거는 현 시점에서 나의 학업적인 역량들을 입증해야 돼요. 현 시점에서. 그게 바로 뭐냐? 수능이죠. 그게 바로 수능이고 그게 바로 지필고사입니다. 특히 지필고사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졸업연도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학에서 현재 나의 학업적 능력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졸업연도가 오래되어서 상관이 없다. 그게 바로 지필고사가 들어가는 전형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 인하대나 대구 카톨릭 같은 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대 같은 경우도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의대보다 약대의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는. 물론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약대가 의대보다 경쟁률이 좀 낮고
약대가 의대보다 합격생들의 스펙이 조금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에 원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의대만 6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의대와 약대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시거나 의대 약대에서 다시 연고대로 교차해서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약대는 걸쳐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약대 중에서는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차이과대학교, 고려대까지 전형해서 대부분 보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죠. 이 면접고사의 대부분의 전형의 특징은 재외국민은 지성 면접을 대부분 봐요. 인적성 플러스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들을 보죠. 아무래도 재외국민의 특징이 여러 나라에서 여러 다양한 학업적 조건에서 공부하고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볼 때는 모든 서류를 100% 신뢰하기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대학에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 간의 학업적인 능력들을 비교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024학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첫 번째는 2023학년도부터 성균관대학교가 약대 선발이 이루어졌죠. 약대 선발이 이루어졌는데 2023학년도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약대 면접을 봤어요. 근데 2024학년도부터는 약대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2024학년도부터 12년 특례 전형에서 약대 선발이 이루어지죠. 3명을 신설하게 되어지고요. 우석대는 4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고 차이과대학은 12년 특례에서는 약대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약대 중에서도 수능체제를 요구하는 학교는 차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체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세계 영역 등급합이 7인데 아까 봤었던 것처럼 동국대 경주보다는 수능체제가 낮죠. 하지만 371 정도의 수능체제도 상당히 높은 수능체제예요. 그렇죠. 수능체제의 미충족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수능체제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국 수능체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다. 수능체제의 영향력이 커지면 결국은 서류에 대한 영향력과 면접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 요 점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의 전형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 지필고사 3년 특례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3가지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 두 번째는 서류 면접 전형.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서류평가 전형과 서류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전형이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 세 번째는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류, 지필고사, 면접고사 이 3개의 전형의 방식은 계속 유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서류평가 전형이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학력지표를 다 마무리 짓고 오시니까. 하지만 중도 귀국하시는 일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중도 귀국하다 보면은 국내 성적과 해외 성적이 막 뒤섞이다 보니까 결국은 학력지표가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귀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서류 전형이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학교 성적이 뚜렷하게 좋지 않다. 서류에 대한 준비, 표준학력지표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면접고사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에 동덕여자대학교가 면접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100%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대는 12년 특례인 경우에서 서류평가에서 면접고사 100% 전형으로 바뀌었죠. 그럼 12년 특례에서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는 경희대학교하고 한국의대가 되겠죠. 면접고사를 보면 면접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한국어 우수 능력이에요. 더군다나 12년 특례이다 보니까 학생이 과연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를 평가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어디냐? 보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는 서류평가 진영을 실시하면서 면접고사를 보고 있고요.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국민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고려대, 세종이나 동덕여대가 서류평가 전형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서류평가 대학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 6개를 쓸 때 서류평가 전형에 한 3개나 4개 쓰고 그 다음에 한두 개를 반드시 필답고사 전형으로 걸쳐서 원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답고사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첫 번째는 상위권 학생들이 필답고사를 보게 되죠. 두 번째는
필답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상위권 학교들이 있었죠. 고려대학교도 필답고사를 받고 한양대학교도 필답고사를 받고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중앙대나 성균관대학교도 필답고사를 봤었던 학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필답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줄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의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필답고사는 그만큼 경쟁률이 떨어지고 상위권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이 몰리다 보니까 필답고사는 그만큼 입결이 낮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답고사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유월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필답고사에 해당되는 학교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단국대나 아주대, 인하대,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간호학과나 한양대, 에리카, 홍익대학교, 한국항공대 또는 세종대나 숭실대 등이 필답고사를 보는 학교들인데 사실 이런 대학들이 엄청 높은 대학이거든요. 우리가 특례가 국내 수시보다 좀 쉽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사실은 의학결이나 약대나 상위권 대학 서류 전형은 사실 국내 대학 가는 것 못지않게 많은 준비 또 많은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갖춰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보통 국내 수시보다 좀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전형이 필답고사와 면접고사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경희대나 건국대나 숙명여대나 동국대 정도의 대학들을 만약에 국내에서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 또는 국내에서 정시로 가려고 한다. 그럼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A 뭐 경희대, A 뭐 건국대 뭐 그렇게 높은 대학 아닌데 거기 갈 바에는 차라리 안 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막상 수시나 정시 전형으로 국내에서 대학 가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높은 대학이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점들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 전형에서 경희대나 건국대나 동국대나 숙명여대 정도를 우리가 만약에 지필고사를 준비해서 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단지 이 지필고사 대학으로 보여지는 이런 대학만 가는 게 아니죠. 지필고사를 준비하시게 되어지면은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예과 중에서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도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대전대 한의대 같은 경우도 지필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필고사를 준비했었을 때 서울 중위권 정도 대학의 일반과를 갈 수도 있고 지필고사 준비를 통해서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를 갈 수도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찍부터 준비하시게 되어지면 지필고사에서도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필고사가 아닌 경우들은 면접고사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면접고사도 예전에는 그냥 일반 면접, 인적성 중심의 면접이었다면 요즘의 면접은 대부분 다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의 준비 정도 또 수학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2024학년도 전형의 방식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어떻게 보면 간략하진 않을 수 있겠네요.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대학들마다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면 조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좀 수정되어지는 내용들, 추가되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이포리베 학원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과 그 다음에 재수종합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종합반은 사실은 우리가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7월에 원서 쓰고 8월에 대학별고사 보고 대부분 9월 초 정도에 최초 합격자 발표가 거의 다 난 상태예요. 물론 수시 합격자 발표가 12월 15일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2024학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일서부터 재수종합반이나 윈터스쿨이 개강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7월 달까지라고 하면 사실 2, 3, 4, 5, 6, 7,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입시가 정말 짧습니다. 특례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포립에서는 1월 2일 날 윈터스쿨과 재수종합반을 모집합니다. 윈터스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비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해외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윈터스쿨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이나 또는 4주나 6주, 8주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오셔가지고 4주나 8주 정도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수를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월 2일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7월 달까지 6개월 정도의 과정을 해서 재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하이퍼립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원이 벌써 대치동에서 이렇게 특례 수업을 진행한 지가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대치동 20년 놀라운 입시 결과와 차별화되어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서울대, 연고대 등의 석박사 출신의 대치동 최고의 강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학생 맞춤 재외국민 특례 프로그램입니다. 특례는 특히 어떤 점이 있냐? 학생들 간의 학력 차이 또는 수준 차이가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건국대 반이다 라고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의 수준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아마 학원에 와가지고 특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그룹 수업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수업들이 그냥 기출문제 풀이 정도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퍼립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냐? 그룹 수업은 보통 한 반에 한 5명 정도. 그러면서 1대1 개인 수업이 들어갑니다. 1대1 개인 수업이.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 맞춤 1대1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으로 운영이 되어져 있고 수업은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영어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의학계열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럼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 수업이나 아니면 면접 수업을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수학만 듣겠다. 나는 영어만 듣겠다. 라고 하시면 선택적인 수업도 가능합니다. 자, 학원에서는 학생 1대1 화상 줌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해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필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리뷰의 선생님들과 직접 줌을 이용해서 1대1 화상 수업을 지금서부터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원에서는 예습, 복습, 수업의 피드백 시간표를 구성을 해서 학습관리를 진행하고요. 철저한 예습과 복습의 학습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생 1대1 질의응답과 학습 코칭, 그 다음에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이러한 전자기기에 대해서 회수관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입시 컨설팅, 또 기숙사가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윈터스쿨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도 정원이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등록하셔야 되기도 하지만 특히 기숙사, 학원 근처의 학사나 또는 뭐 고시원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미리 결정하셔서 예약하셔야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리뷰 학원에는 과연 어떤 학생들이 잘 맞냐? 그래서 제가 한 5가지로 요약해봤어요. 이런 학생들이 하이퍼리뷰 윈터스쿨, 하이퍼리뷰 제스 프로그램에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해 막연해하는 학생들 있어요. 특히 재외국민 특례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쯤 내가 지필고사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필고사를 준비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학교 공부를 막 따라가다 보니까 또 뭐 AP 공부하고 SAT 막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필고사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데 지필고사를 공부할 데도 없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봉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들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과외를 듣거나 또 한국에 있는 EBS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도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해서 막연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번 겨울방학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학습 관리가 필요한 학생. 특히 이런 영향이 바로 뭐냐면 최근에 몇 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사실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학습에 대한 체계성이나 규칙성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어간다면 7월 달까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 방학 때 확실하게 공부를 좀 더 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학습의 동기부여와 단계별 입시 지도가 필요하신 분들. 네 번째는 오랜 해외 재학 기간으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상실하신 분들. 그 다음에 5번째는 현재는 공부가 좀 부족하지만 나는 원래 서류 전형으로 해서 의대 가려고 했어. 하지만 서류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에는 성적이 좀 부족해. 남아있는 시간도 좀 부족해. 자, 그럼 나는 지필로 갈 거야. 지필로 의대를 갈 거야. 수의대를 갈 거야. 한의대를 갈 거야. 목표를 정하신 분들 지금서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포립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윈터스쿨 예비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는 재수생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표를 간단히 보시면 오전에 8시에 와서 저녁에 10시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날은 쉽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학원에 등원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학원 등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서 하루 동안의 공부할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직접 본인이 나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오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쵸? 전년도에 모의고사, 전년도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하루에 한 과목 정도, 약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 문제를 풀고 문제 푼 걸 가지고서 선생님들에게 질의응답을 하고 또 푼 내용들을 학원에서 데이터화 시켜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취도를 평가하도록 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대학 결정을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할 거고요. 학원에서의 수업은 1대1 개인 수업, 그 다음에 그룹 수업 구성이 되어져 있고 국어 수업, 수학 수업, 영어 수업, 그 다음에 과탐의 수업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시간표는 다 다르겠죠.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수업의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명 정도의 그룹 수업과 그 다음에 1대1 수업이 병행이 되는 구조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수업은 선택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진다. 자연계 학생들이다 라고 한다면 수학이나 영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문과 학생들이다 그러면 국어와 영어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6시 45분에서 7시에서는 영어 단어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귀가하기 전에 일일 학습 점검 카운슬링을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마다 이동거리에 따라서 8시에 꼭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거리가 머신 분들은 10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표를 조정하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저희 학원 외에 외부 수업이 있다 이런 분들은 외부 수업 일정을 고려해서 시간표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어지면 하이퍼리뷰의 기본적인 전경을 보고 계시는데 학원 내에서는 학생들이 오게 되면 일단은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학원에서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 1인 좌석이 별도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 지정적 좌석에서 주로 공부하고 예습하고 복습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고 예습 복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의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을 듣고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자기 자리에 들어와서 예습 복습을 하고 또 예습 복습하다가 졸렸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열람실로 이동을 해서 조금 더 다른 공간에서 계속 공부를 환기시켜 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학습의 환경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입시가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신 분들 사실상 언제까지나 계속 기다리고만 계실 수는 없거든요. 지금서부터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저희가 이제 윈터스쿨을 진행할 거고 미리 이제 예약하셨다가 혹시라도 윈터스쿨 진행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취소하시는 분들은 예약하셨던 금액은 전액 다 환불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윈터스쿨도 마찬가지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윈터스쿨 진행하게 될 거고 학생들마다 기간도 좀 다를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4주나 6주나 8주 정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귀국하는 시점 다시 이제 출국하는 시점을 고려해서 일정을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 수업을 듣는 과목도 서로 일정을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외국내 특례 전형은 사실은 국내 입시에 비해서 기간이 되게 짧아요. 국내는 보통 1년 공부하는 거죠. 수능 시험 보고 결과 나오면 보통 2월 또는 1월 정도에 시작하면 그 다음에 11월까지 가게 되어지면 보통 10달 정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특례는 우리가 대부분 발표가 나시는 경우들이 9월 정도 초에 발표가 났긴 했지만 사실 많은 학생들이 수시 최종 발표까지 그냥 어영부영하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기가 1월달.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까지 따지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학습 관리를 이루면서 학습 관리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입시의 과정들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프리뷰에서는 2023 1월 2일에 윈터스쿨과 재수종합반을 개강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